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펀드 매니저로 증권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현재는 바로 주식 투자 클럽이라는 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바로라고 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주식을 하신 지 좀 오래되셨는데 주식이 너무 어려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주식 용어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주식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식 교육 컨텐츠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주식 입문자 과정 1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된 영상이다 보니까 저는 주식에 대한 기본은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알아요 하시는 분들은 차후에 심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시작하시기 전에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오늘은 주식에 대한 기본 개념 정리를 좀 도와드릴게요. 주식이란 이제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식회사에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이라는 것을 발행을 하는데, 이렇게 발행된 주식을 우리는 매수하거나 매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란 주식을 산다, 그리고 매도란 주식을 판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 회사에 대한 의결권 및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1주만 사더라도 의결권이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진 않고요. 주식에도 종류가 있어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뉘게 됩니다. 보통주는 말 그대로 보통 주식을 이야기합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보통 주식 보유자에게는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기업의 주요 경영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요, 또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당금은 우선주보다는 조금 낮은 배당금을 받게 되고요, 의결권 역시 주식의 보유수가 많아야지만 거기 의결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우선주 같은 경우는 보통주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의결권이 없고요, 하지만 보통주보다 배당금이 높으면서 재산적 내용에 우선적 지위가 인정이 되는 주식이에요. 여기서 이제 재산적 내용이라는 거는 이익, 그리고 이익 배당 또는 기업이 해산할 경우 자녀 재산 분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주보다 주가가 좀 더 싸다는 점이 있어요. 같은 회사의 주식이더라도 이제 괴리율이라는 거에 따라 이제 보통주보다 주식이 싸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주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보통주보다 현저히 낮은 양의 주식이 발행되기 때문에 물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거래량 자체가 미비해서 이제 등락률이 크지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등락률이라는 거는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지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보기가 보통주보다는 현저하게 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주에 비해 크게 저평가된 우선주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일수록 상승기에 강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우선주 안에서도 다양한 우선주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는 나중에 심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괴리율이라든가 이제 우선주 종류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주식을 사고 판다 할 때 주식은 보통주에 해당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주식은 어떻게 사고 파나요?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모를 수 있어요. 당연히 모를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증권회사가 있는데요, 증권회사는 이제 뭐 미래에셋 대우라든가 키움증권이라든가 뭐 현대증권이라든가 많은 증권회사들이 있어요. 그 이제 인터넷 검색하셔서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가지고 증권 계좌를 개설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즘은 시대가 좀 시대인지라 비대면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대면 계좌라는 건 말 그대로 대면 없이 그냥 방문 없이 온라인 창구를 통해서 개설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는 다양한 회사들이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증권회사는 키움증권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 등이 있습니다. 저 또한 키움증권을 쓰고 있고요.
네, 주식은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리나요? 네,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또 하나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는 사람보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 주식은 오르고,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 주식은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 사람들이 사고자 하고 어떨 때 사람들이 팔고자 할까요? 네,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답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이제 호재가 터지면은 이제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 악재가 터지면은 이제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네, 그 이외에도 뭐 세력이라든가 작전주라든가 이런 뭐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조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차후에 또 심한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꼭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이제 우선 코스피란 코리아 컴퍼지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의 약자로 한국 종합 주가 지수를 말해요. 우리는 이걸 보고 코스피 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교적으로 큰 기업들이 코스피에 상장이 되고 작은 종목들은 코스닥에 상장이 됩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의 하루 동안의 주가의 평균이 1%가 오르면은 코스피가 1%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1%가 내리면은 코스피가 1%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은 이제 코리아 시큐리티즈 딜러스 오토매티드 코테이션이라는 약자고요. 좀 깁니다. 간단히 해석을 하자면은 자동화라는 이야기고요. 또 간단히 말하자면은 코스피보다 작은 종목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동화의 의미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예전에는 컴퓨터로 거래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온라인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자 그때 바로 생겨난 게 바로 코스닥이라는 이제 거고요. 미국의 나스닥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에는 특징이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으로 큰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거래 정지라든가 뭐 관리 종목이라든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장 폐지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위험에 조금 더 벗어나 있다. 뭐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뭐 그런 종목들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코스닥보다는 비교적으로 좀 안전한 기업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코스닥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잡주가 많아요. 잡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듣도 보도 못한 회사들이 많다 이건데 근데 이제 급등은 잡주에서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만큼 급락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코스닥은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안 좋은 회사만 있냐 그런 건 또 아니고요. 분명히 좋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서 뭐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뭐 큰 수익을 얻으실 수도 있고 안전한 수익을 얻으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도 이제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거래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제 거래 시스템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내가 이제 사고 파는 시스템을 얘기를 해요. 이제 매매 프로그램이죠. 그 이제 거기서 HTS, 네, PC를 통한 거래 시스템이고요. 이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요즘은 또 모바일로 많이들 하시죠. 이거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스마트폰을 통한 거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HTS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대우나 키움증권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네, 좀 이렇게 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전문 투자자들이나 이제 전업 투자자들이 이제 키움증권 또는 미래에셋대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MTS 같은 경우는 요즘 최근에 너무 좋은 회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선택지가 많이 갈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이제 카카오증권 MTS가 조금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사용하기도 편하고 많은 정보도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초보자분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주식 시작하실 때 MTS로 보통 시작을 하시는데 미래에셋대우나 카카오증권으로 쓰시면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MTS는 좀 키움증권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식 기초 지식. 네, 이 부분은 좀 이제 주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가총액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전체 주식 수 곱하기 주가가 바로 시가총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발행된 주식 수가 총 100개가 있어요. 근데 회사의 주가가 10원이라 치면은 100 곱하기 10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 회사의 주가는 1000원이 되겠죠. 네, 그리고 거래대금. 오늘 하루 동안
뭐 거래된 거래량 그리고 곱하기 주식 주가를 하면은 이제 거래 대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 주식 거래 중에 하루 시작 가격을 이야기해요. 이제 장은 9시 땡 하면 시작이 되는데 이때 9시 땡 해서 시작하는 가격을 바로 우리는 시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가, 주식 거래 중 하루 마감 가격을 얘기하는데요. 종가는 이제 오후 3시 30분에 이제 주식 장이 마감을 하는데 그때 땡 하고 마감할 때 가격이에요. 네, 그리고 호가. 주식 매매를 위해서 가격을 게시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제 희망하는 가격, 즉 내가 팔거나 사고 싶은 가격에 주문을 넣어두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8,0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이게 오늘 10% 오를 것 같아서 8,800원에 걸어놨어요. 그럼 8,800원까지 올라오면은 거래가 체결이 되는 거고 안 올라오면은 거래가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호가는 그리고 또 이제 호가창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또 스킬이 있어요. 방법이 있고 이 호가는 나중에 좀 더 심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 호가 매매 스킬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가. 매수나 매도에 의해 가격이 변동하는 현재 가격을 얘기를 해요. 뭐 3시나 3시 5분이나 뭐 가격이 틀릴 수 있죠. 그때 바로 나오는 그 가격, 그 당시의 가격을 바로 현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장가. 뭐 마찬가지로 현재가와 같은 의미인데요. 이제 주식을 매매할 때 쓰는 이제 용어예요. 이제 시장가 매수, 시장가 매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가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파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가격에 바로바로 매수하고 바로바로 매도하는 거를 시장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거래량. 이거 정말 좀 중요합니다. 매매된 주식의 양인데요. 분단위, 일단위, 주단위, 연단위, 월단위 뭐 이렇게 단위마다의 거래량이 있어요. 이제 전문가들은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은 이 거래량을 보고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고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거래량 이제에 관해서 강의를 해드릴 때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상한가. 장중 최고 가격을 이야기하고요. 30%의 제한이 있어요. 하한가. 장중 최저 가격을 이야기하고요. 30%의 제한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동시호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동시에 부르는 가격인데요. 장시간 이외에도 거래 시간 이외에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주식에는. 그것도 나중에 좀 알려드릴 건데 근데 그때 이제 개장 한마디로 9시 땡 하기 전에 5분 전에 가격을 우리는 동시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그리고 보합.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변동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보합으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는 보합으로 장 마감을 했네요. 현재 지금 주가가 보합 상태입니다. 네, 한마디로 뭐 1%도 뭐 0.1%도 0.2%도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계속 현재 가격을 유지하는 상황을 보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오늘 그 주식에 대한 기초를 공부를 해봤는데요. 뭐 어떤가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만약에 모르시는 부분이 있거나 다시 뭐 궁금한 거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입문자 과정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이 궁금할 땐 항상 바로 주식 스쿨을 찾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